QLD TQQQ를 모으는 진짜 이유는 수익률 몇 %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주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AI에 노출된 국내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제시됐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12%입니다. 10명 중 1명이 넘는 사람의 업무가 AI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상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엑셀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료를 번역하고 고객에게 답변하는 사무직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한 명을 고용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간도 필요하고 휴가와 병가도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AI는 월 구독료만 지급하면 하루 24시간 자료를 정리하고 문장을 만들고 숫자를 비교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더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른 쪽에서는 AI를 만드는 기업과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커집니다. 월급만 받는 사람은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생산성 증가의 일부를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중산층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AI 때문에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AI 때문에 노동소득만 가진 사람과 노동소득을 자본으로 바꾼 사람의 차이가 더 빨리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번역 업무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야 기술 문서와 비즈니스 메일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AI가 문맥과 말투까지 반영해 몇 초 만에 초안을 만듭니다. 회계와 재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단순 사무 행정 업무의 자동화 노출 비중은 46%, 법률 업무는 44%, 재무 분석 업무는 35%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오류를 찾고 표를 취합하고 정해진 형식의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예전에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며칠 동안 작성하던 코드를 AI가 짧은 시간에 만들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단순 코딩을 하는 10명보다 AI를 이용해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1명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보조원도 비슷합니다.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찾고 계약서에서 위험한 조항을 골라내는 일은 AI가 매우 잘합니다. 자격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만 가지고 반복 업무를 하는 사람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도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AI 상담원은 24시간 응답하고 같은 질문을 만번 받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AI 상담 시스템이 상담원 약 700명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했는데 매출이 줄고 고객이 떠난다면 다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줄고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수익이 늘어난다면 다른 기업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QLD TQQQ에 모든 돈을 넣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득이 끊긴 사람은 하락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순간 가장 싼 가격에 자산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직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있을 때 다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하루 업무를 시간 단위로 적어 보십시오. 메일 확인 30분, 자료 검색 1시간, 엑셀 정리 2시간, 보고서 작성 2시간처럼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 AI로 줄일 수 있는 일을 표시하십시오. 메일 초안, 회의 요약, 자료 분류, 표 정리, 문장 교정처럼 반복되는 일은 먼저 자동화해야 합니다. 1시간 걸리던 일을 15분으로 줄였다면 45분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45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다시 짧은 콘텐츠를 보며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만들고 작은 서비스를 만들고 두 번째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작업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AI에게 문서 하나를 요약시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넣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어떤 결과를 최종 선택할지 정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AI는 답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답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월급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3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율은 10%입니다. 5월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1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율은 30%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내 소득 중 얼마가 소비로 사라지고 얼마가 생산성 높은 기업의 지분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이 과정에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QLD는 장기적으로 자본을 쌓는 중심 자산으로 접근하고 TQQQ는 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중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하락장이 와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TQQQ 비중부터 키우면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투자 금액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월급날 다음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하게 만드십시오. 남는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거의 실패합니다. 사람은 돈이 남으면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자본이 쌓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AI와 QLD, TQQQ를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AI로 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고 추가 소득의 일부를 QLD, TQQQ에 넣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에서 내 생산성과 자산을 동시에 키우는 도구로 바뀝니다. 앞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가 보이는데도 예전 방식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평생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격증 하나가 영원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AI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만든 시간과 소득을 무엇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누군가는 AI를 이용해 혼자서 3명의 성과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기업들의 성장을 QLD, TQQQ를 통해 자신의 자산으로 가져갑니다. 같은 변화를 보고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반복 업무 하나를 자동화하십시오. 한 달 지출에서 불필요한 항목 하나를 줄이십시오. 정해진 금액을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십시오. 그리고 QLD, TQQQ를 공포와 욕심이 아니라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장기 구조 안에서 다루십시오. AI가 여러분의 자리를 없애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회사가 변해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기술 기업의 성장을 내 자산으로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의 중산층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